CGV가 닫아가지고 원주나 충주로 가야 되는데 굳이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돈이 더 들고. 영화관을 다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극장 수요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잖아요. OTT로 다 가고 인터넷에서 다 가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를 똑같은 규모의 시설을 또 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했어요. 대안으로 다 갈 수 있는 것이 시에서 극장을 짓는다라는 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다가 주주가 되는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은 공익형 극장으로다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요. 지금 공익형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 재원을 내놓을 수 있고 도에서 내놓을 수 있고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다가 간다고 하면은 좀 마련하는 길이 펴지지 않겠나. 제가 시에다가도 어떻게든 간에 이거 해결해라 시가 두 영화관을 인수해서 당무가 운영하든지 당장 올해 20회 영화제가 확정이다. 저도 또 CGV 그 영상 관련 전국 본부장을 국회에서 직접 불러 만났습니다. 거기에서도 제천 CGV는 시장성이 있다. 제천 단양 영월부터 이쪽에 배후 시장이 있다 보니까 CGV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싶은 그런 의사도 있다.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. 다만 지금의 그 CGV 건물이 법적으로 일단 무마가 돼야지만이 자기들 뭐 영화관은 직영으로 인수를 하든지 그 다음에 액션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데 영화관이 문을 닫으니까 그 주변의 상가가 완전히 얼수덥돼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그 교통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요즘이 이제 영상 미디어 시대이고 또 여기가 음악 영화제가 있는 도시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 영화관을 좀 더 좀 공공성을 좀 확보하는 관점에서 풀어야 되겠다.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민간과 지방 정부가 함께 협업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화 소외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걸 좀 공영화의 성격이 좀 있는 그런 그 영화관을 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시 메가박스를 리오픈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이건 전부 사기업의 영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거라고 봐요. 제천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공영으로 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나온 대안들이 기존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한방생명과학관 이런 데서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임시 활용하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.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.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노력만 하면 1년 이내에 오픈할 수 있거든요. 조금의 돈을 들여서. 그래서 우선 급하게나마 작은 영화관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버스 막차도 시내를 기준으로 한다면 9시 반인가 9시 40분이 막차고 여러모로 불편한 것 같습니다. 버스 노선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노선을 좀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는 시내버스,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지금 있는 형태 내에서는 아마 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. 작년에 충주 시내권 시내버스를 준공영화 했거든. 공영화 형태로 많이 가고 있거든. 제천도 이제 버스 노선을 유지를 하고 최소한 교통권을 보장을 하려고 하면은 준공영제라든지 아니면 공영제 형태로 가는 거 부분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. 시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. 제가 시장 재직 시에 구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조그마한 버스를 사서 골목을 이제 다니고 본선은 큰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환승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계획했었어요. 그러면 아무래도 조그마한 마을은 어차피 버스가 다니기 어려우니까 15인승 버스가 다니면서 사람 실어 나르고 큰 대로로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환승을 하고 과거에는 그게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환승하는 것이 그 시내버스 표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교통카드로 다 가능합니다. 이제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의 교통난 해소한 것 마냥 소형 버스로 시골 곳곳은 다니고 나오면 또 대형 버스는 이제 큰 주도를 다니면서 환승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. 지금 제천 단양의 시내버스만 해도 거의 준공영제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조금 더 교통복지 차원에서 풀어가야 되겠다. 그래서 첫째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청소년들, 학생들까지는 대중교통을 완전히 전액 무료로 해서 우선 운영하는 게 좋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증차도 하고 버스 자체도 좀 친환경 버스로 전환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이 나빠지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좀 불식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준공영제에서 공영제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. 청소년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야 된다. 완전히 무료로 하면 수요가 늘어나거든요.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배차 간격이 좁아지는 겁니다. 교통복지라는 게 이게 단순히 포퓰리즘 정책이 아닙니다. 그렇게 해서 자가용이 덜 나오게 되면 배기가스 문제가 해결이 돼요.
그다음에 도로 유지 보수비가 낮아져요.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어요. 도로의 정체율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거는 빨리 무료화시켜서 지원비는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 효과가 훨씬 더 그 상쇄할 만큼 크다. 제천 단양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국가 단위 수요를 책임지는 특수병원, 우리나라 보훈병원은 많아요. 근데 충북에는 보훈병원 없고 이쪽 강원도에도 보훈병원이 없어요. 그래서 강원도, 경북, 충북권의 보훈병원을 제천에 유치하면은 양질의 병원하고 의사를 확보할 수 있겠다. 그래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리조트형 의료 서비스라는 단지를 하나 제천에 유치한다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제천 사람들, 단양 사람들 영원도 해결하고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할 수 있고 꼭 먹고 앉는 건 아닌가. 의료는 중소도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공공의료가 필요한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민자를 유치하는데 제천은 그래도 제가 시작할 때 명지병원이 그 폐허돼 있었는데 명지병원에서 인수해가지고 활성화돼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심혈관, 뇌혈관까지 센터가 들어서서 다행입니다.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뭐 심장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심혈관, 뇌혈관 센터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인프라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하나 시장성에 맞게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 지역의 단양 지역의 공통 공약으로 걸고 있는 게 닥터 헬기를 제가 도입하겠다는 거예요. 닥터 헬기가 전국에 한 8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없습니다. 특히 충북에서도 산간이 많고 또 이동 거리가 먼 이런 위험지구에는 닥터헬기가 상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천 단양에 상주하는 그런 닥터헬기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걸 더해서 제천에 그 세명대학교라고 하는 그 종합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의대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. 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만 된다면 충분히 좋아할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져요. 기존에 있는 명지나 서울병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. 과거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에 주장했던 게 심뇌혈관 센터를 제가 주장을 했죠. 5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하는 심뇌혈관 센터라는 게 있어요. 심뇌혈관 센터를 왜 청주에만 두느냐, 도 단위로 하면 안 된다. 권역별로 해야 된다. 제천이란 동네는 단순히 제천 게 아니라 영월, 단양, 심지어는 사북, 평창 그래서 여기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제가 했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지금 명지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심뇌혈관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할 수 있는 센터, 심뇌혈관 센터, 외상센터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원해 줄 수가 있다. 기존 병원을 활용해서 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안 만들고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거든요. 왜 그럼 서울에 있는 좋은 직장 가지고서 애는 들났느냐.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는데 수도권에 가도 실은 살기 어려운 여건. 그래서 지역에 있더라도 삶의 질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자기 실현의 기회가 충분히 만들 수 있게끔 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지역소멸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업체들이 지역에 좀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게끔 세제적인, 재정적인, 법적인 근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. 그것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. 당장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. 여름철 되면 계절 근로자가 외국에서 오지 않고는 농사를 못 지어요. 또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인력 수급이 안 됩니다. 그런 부분도 양질의 외국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시켜가지고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앞으로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도 활성화시키고 또 저출생 문제는 지금 아이를 한두 해 몇만 명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최하 15년 이상 키워야 생산성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안에 벌써 인구 절벽이 오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출산 장려책만 가지고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이민청을 통해서 양질의 이민을 받고 또 고급 인력도 한국에서 귀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시스템을 만들자.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첫째는 보육 문제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해요.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정말 출산까지 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보육하고 교육하고 적어도 사회인이 되었을 때까지는 정부에서 책임지는 국가적 과제가 필요하다. 이런 입장이어서 보육 문제와 교육 문제를 집중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. 또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필요해요. 그것을 해결하려면 제천 지역에 이제는 대기업이 좀 유치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래서 1호 공약으로 대기업
기업 유치 및 대규모 투자 유치를 걸었어요. 건 이유는 이곳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지역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. 이런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걸었습니다. 예. 청년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게끔 어떤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문제, 그리고 그분들이 오려는 의향이 있으면 귀촌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, 빨리. 거기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봐서 내가 적응할 수 있는지, 귀촌인의 교육,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공간,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해줘야 되는데 가능합니다. 주변에 있는 시멘트 협력회사라든가 여기 1단지, 2단지 내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요, 40대가 없어서 고용을 못한대요. 그분들이 공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온대요. 이렇게 미스매칭이잖아요. 이런 정보들을 빨리 지자체가 나서서 일자리를 찾는 도시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정보의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